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행복부자 샤인입니다. 네네네, 오늘도 어서 오세요. 여기 빨리 앉아. 나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았다고 난 생각하고 말한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책을 같이 읽어볼 겁니다. 저자는 바로 저의 첫 번째 부동산 멘토, 그죠? 멘토가 되신 바로 정민우 달천쌤인데요. 맞아요. 저의 첫 번째 부동산 멘토. 저는 진짜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방송 좀 꾸준히 보셨으면 아시죠? 정말 어린 나이부터 좀 이렇게 심한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 모르고 이렇게 섣불리 뭔가를 해서 좀 당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나는 정말 믿을 만한 멘토가 있어야 되겠다. 진짜 고수가 나의 멘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고수라고 생각하세요? 뭐 TV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송에 많이 나온 사람? 아니면 강의를 굉장히 자주 막 대형 강의 많이 열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강의하는 사람? 제가 생각하는 진짜 고수, 그리고 믿을 만한 멘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옛날부터 본인이 직접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 분, 그러면서 간간히 본인이 아는 것을 그래도 나눔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조금씩 열어주는, 그것도 좀 소그룹으로 열어주는 그런 분이 진짜 고수이자 내가 믿을 만한 멘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막 대형 강의 많이 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보면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는 예전에 투자 몇 번 했던 그 경험으로 계속 지금까지 울거먹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은 투자도 안 하면서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런 물건이 좋다. 그게 저한테는 별로 설득력 있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곳이고 좋은 종류의 물건이면 본인도 꾸준히 그런 방면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가장 좋은 건 누가 하니까? 내가 먼저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나의 부동산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찾다가 제가 유튜브 모임 갔다가 이제 후랭이님을 만나게 됐죠. 제가 들이댔죠. 후랭이님이랑 친해져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책을 보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샤이니쌤,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읽어봤어. 월급보다 월세 부자? 책 제목 일단 되게 좋아. 정민우 달천. 이름이 달천이시래요. 그러니까 달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게 만든다. 이게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물론 제가 부활못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이해가 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나 책을 읽으면서 경매에 관심이 생겼어요. 사실 저의 부모님의 집이 예전에 경매로 팔렸던 적도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아픈 그러한 히스토리가 저희 가족에는 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되는 건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좀 흥미가 생기고, 이거 좀 더 잘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천쌤의 정규 경매 수업, 4주짜리 경매 수업도 제가 다 듣고, 그 후에 이 책을 또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처음 읽었을 때 진짜 완전 불인이었을 때는 이해 안 갔던 것이 수업 듣고 읽어보니까 이해가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 책 월급보다 월세 부자는 부동산 전반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나 그런 부동산을 각각 항목별로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지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목차를 굉장히 좀 중시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파트 1이 부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우리가 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사실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고정관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월급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주 수입원이 주로 월급이시죠. 그거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죠. 왜 한 달에 한 번만 월급을 받아야 될까? 꼭 그런 거 아닌데? 3일에 한 번씩 월급을 받으면 어떨까? 저는 프리랜서니까 월급을 한 달에 한 번만 받진 않아요. 굉장히 촬영을 많이 할 때 진짜 일주일에 보니까 통장에 찍힌 게 막 10군데야. 10군데 업체에서 돈이 들어와. 그런 적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바빠서 통장에 뭐가 꽂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효과를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돈이 나를 위해 움직이게 하라.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영어로 했던 말이랑 딱 맞아. Let your money work for you.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라. 여기에 추가로 뭐 더 붙이면 even while you're sleeping or traveling.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거나 또는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통장에 돈이 따박따박 꽂히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샤이니쌤,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돈 들어오고 이거 좀 올바르지 않잖아요. 이러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무조건 맞다면, 물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시기가 당연히 중요하죠. 의미 있고. 하지만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감에 따라서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젊었을 때 이왕이면 돈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고 스스로 커질 수 있는, 또는 일정한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빈부격차는 투자 지식에서 벌어진다. 제가 만약에 5년 전에 2014년에 투자 지식이 있었다면 제주도 분양형 호텔 안 했겠죠. 그 4억으로 아파트를 샀겠죠, 예를 들어. 파트 2는 부동산으로 월급 통장을 늘려라. 이게 제가 그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었던 그 월급을 가져다주는 소득 주머니, 그쵸? 여러 개의 소득 주머니를 가져라라고 했는데, 맞아요. 부동산으로 그러한 통장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다.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다 나와. 막 2,5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에 2,160만 원 월세 받기. 여러분 상상만 해도 되게 신나지 않아요? 1,500만 원으로 30평대 아파트 사기. 대박. 1층 상가를 내 돈 없이 공짜로 매입하기. 이게 그냥 지어낸 제목들이 아니라 실제로 책 읽어보면 다 우리 이 달천쌤이 이렇게 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책을 보면 실제 투자 결과를 다 보여줘요, 실제. 여길 보면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라. 요즘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두 다리만 건너면 친척이든 친구든 회사 동료 등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마인드를 copy, 복사하라. 자, 여러분 어때요? copy, 복사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초저금리 시대, 준비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다. 실제로 뭐 최근에 금리가 살짝 높아지는가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이제 또 내려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결국은 초저금리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아무런 투자 지식 없이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는다고 예전 막 그 이율 막 10%, 15%일 때처럼 이자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투자 지식이 필요한 거죠. 여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예를 들면 어떤 지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7억 원의 돈이 생겨서 그거를 예금에다가 넣어놨대요. 한 달 후에 대략 100만 원의 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강의를 한 타임 그냥 딱 줬더니 강연료로 100만 원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든 생각, 7억 원을 예금한 가치가, 무려 7억 원을 예금한 가치가 본인이 강의 한 번 한 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저금리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노동력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개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생겨나기 위해서 예전에 막 한 예를 들어 20년 전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한 4억 정도의 돈만 통장에다 넣어놔도 이자로 예를 들어 4천만 원이 들어왔어.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4천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20억 정도의 돈을 넣어놔야지 이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하러 회사에 가서 4천만 원을 벌면 그만큼 큰 돈을 가진 것과 예금에 넣어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일을 해서 받는 4천만 원을 꼭 일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수입으로도 벌어들일 수 있다. 다시 한번 수익의 다각화, 돈주머니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너무 친절한 게 여기 67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각 그 부동산별로 어떻게 매입, 즉 사는 게 가장 최적인지 부동산별 최적의 매입 방법이 나옵니다. 나 이거 되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책에다가 막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막 별표 보이세요? 별표해놓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소형 아파트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것은 좀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이 급매 또는 분양.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것은 경매나 급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요약본으로 나와 있고 책을 쭉 읽어보면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효율적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부할못도 읽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불인이도 끄덕끄덕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비탈이나 경사진 곳에 있는 상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어서 위치가 좋은 코너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 데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는 경향이 있대요. 따라서 낮은 평지에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읽고서 되게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기억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제가 알던 그 부동산 사장님이 했던 말이랑 겹쳐요. 그 할머니가 나이가 막 진짜 한 70 넘어서 한복 입고 부동산 사장님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모든 걸 약간 풍수에 기초를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낮은 곳이 있고 가다가 점점점 높은 곳이 있을 때 좋은 집, 소위 말하는 고급 가구들은 윗동네에 있어요. 그리고 상권, 우리가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상권은 어디 있냐? 밑에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곳에 모여드는 거야. 물이 모이는 것처럼. 하지만 어디 물이 제일 맑아? 높은 곳이 제일 맑지. 그러니까 좋은 집들은 보통 높은 데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영어랑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 uptown, downtown 이러거든요. 여러분 팝송 중에 uptown girl 그거 아시죠? 빌리 조엘이 불렀던 거. uptown girl. 그게 잘 사는 동네 여자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downtown boy. I'm a downtown boy. 나는 downtown boy예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고 막 사람 많고 오염 있고 그런 데서 사는 거다. 그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그 이유를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완전 불인이었을 때 읽을 때 모르는 거 막 체크 막 이렇게 접어놓고 달전쌤 처음 만났을 때 그걸 하나씩 물어봤더니 하셨던 말씀이 역시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처음 만나러 올 때부터 이렇게 질문할 거를 정리해가지고 온다고. 이 책 지금 다시 보니까 그때 질문했던 내용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자, 또 그리고 중요한 거.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경계하라. 우리 어느 때는 막 부동산으로 뭐든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치솟을 것 같았던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때 막 낙관론이 피고 그리고 또는 그것이 꺾이면 나중에는 비관론. 이제 부동산 끝났어. 인구도 줄는다는데 끝났어. 이렇게 비관적인 론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는 지나친 것은 경계하라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뉴스와 신문 기사에서 계속해서 비관론을 외칠 때 그때가 최적의 투자 타이밍인가 하면 매주 올라가던 시세가 한순간에 꺾일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할 시간에 저평가된 매물을 찾고 분석하는 데 집중해보자. 그러면 기회는 늘 가까이에 있고 실제 준비된 자에게만 그 기회가 온다. 즉 어느 때이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스스로가 준비가 되면 좋은 부동산을 살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약 10명 정도만 뽑아가지고 3주 한다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멤버들에게도 정말 이제는 제 가족, 제 언니, 동생이 된 그런 정말 저의 크루들인데 늘 강조하는 게 우리 공부해야 된다. 공부만이 살 길이고 공부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부동산에 조금 관심을 갖고 불이니 부활모 딱지를 이렇게 좀 떼보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마 도움이 분명히 될 월급보다 월세 부자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이거 읽으시면 아마 저처럼 나 달천쌤한테 경매 수업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달천쌤은 투자가 원 잡이고 강의는 정말 싸싸싸싸 사이드로 하세요. 그리고 하셔도 정말 소그룹으로 한 10명 남짓?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 경매 수업 같은 거 진짜 막 50명씩 놓고 하는 수업들도 많아요. 근데 부동산은 특징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면 끝나고서 질문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뭐 50명, 100명씩 되는 거는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본인이 정작 궁금한 거 못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들을 때 정말 좀 소수정예로 내가 케어받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은 다 알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고 아마 저희 구독자분이 들으시면 저 샤인쌤 지인이에요. 좀 잘해주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한번 넌지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저희 구독자분이에요. 멘토님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월급보다 월세 부자 우리 달천쌤, 정민우쌤의 책을 한번 짤막하게 읽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또 좋은 영상에서 여러분 만날게요. 안녕!